네, 여러분께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아니 세 가지 정도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성원 코치님께 질문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10K 하잖아요. 다음 주 10K 하는데 영양 섭취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유성원 코치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10K 레이스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분하고 영양 섭취는 오케이. 질문도 하나 들어왔네요. 그건 제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수분하고 영양 섭취는 필수적인데 대회 직전에 10K 같은 경우는 좀 짧잖아요. 그래도 대회 직전에 뭔가를 먹는 것은 옳진 않아요. 그래서 10K 같은 경우는 최소 1시간 전에 영양 섭취는 끝나야 돼요. 뭐 바나나 하나 정도에서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10K가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배가 너무 부르면 여러분들 빨리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양 섭취 같은 경우는 1시간 전에 섭취하시는 게 좋고 아마 급수대가 중간에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급수대는 들리셔서 물을 마시시는데 물을 한 번에 벌컥벌컥 다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네, 그렇게 나눠서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가 중요해요. 끝나고 나서 물이랑 영양을 꼭 섭취해 주셔야 돼요. 수분하고 그 다음에 그 탄수화물 위주로 레이스 끝나자마자 고기 먹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컨디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뭐 빵이나 뭐 밥이나 이런 과자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초콜릿이나 그 에너지바 같은 거를 먼저 드신 다음에 조금 지나서 고기 같은 거, 단백질 섭취해 주시면 근 손실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레이스 중에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이게 거리가 짧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10K 레이스 같은 경우는. 근데 마라톤이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마라톤 같은 경우는 에너지젤을 많이 드실 텐데요. 에너지젤도 한 번에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하나를 쭉 짜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나눠서 드셔야 배가 안 아파요. 그러니까 에너지젤 드시면서 배가 되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나눠서 길게 드시는 것이 이제 소화를 굉장히 잘 시키고 좋아요. 그리고 급수대가 때마다 있거든요. 에너지젤 먹은 다음에는 꼭 물을 조금씩 입을 헹궈서 뱉어주거나 이렇게 물을 마셔주면 그 안에 있던 단 것들이 다시 잘 들어가요. 근데 이 에너지젤만 딱 먹고 물로 헹궈주지 않으면 이 단 게 계속 입안에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좀 찝찝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물로 이렇게 세척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게토레이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대회 시작하기 직전에는 많이 드시진 마세요. 네, 그러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1시간 전에 1시간에서 10K 같은 경우는 1시간에서 40분 전에 물 마시는 거는 그때까지만 마시고 뭐 그 다음부터 대회 뛰기 전까지는 안 마시고 참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대회 중에 먹을 수 있으니까 대회 중에 마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듣는 중에 아마 우리 회원님들께서 질문하실 것 같은 생각이 하나 드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레이스를 하시다가 이제 페이스를 맞춰 뛰시잖아요. 뛰고 계신 중에 물에서 급수대에서 물을 섭취할 경우에 서서 물을 섭취하시는지 아니면 달리면서 그 컵을 채서 물을 섭취하시는지. 왜냐면 앉아서 섭취를 하게 서서 섭취를 하게 된다면 페이스가 다시 다운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아니면 상급자는 어떻게 하시고, 아니면 초보자는 어떻게 하시고, 중급자는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의 대부분 서브3 러너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서서 먹지는 않아요. 물을 이렇게 잡아채게 되는데 컵 같은 경우를 잡아채서 그 컵이 위에가 넓잖아요. 위에가 넓으면 이 컵을 약간 이렇게 딱 오므리게 돼요. 종이컵이 하나 있으면 좋네. 없네. 잠시만 그거 이따 오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초보자 같은 경우는 물을 마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하셔야 되는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멈춰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드시는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초보자나 중급자분들은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약간 조금씩 나눠서 대신 급하게 먹지 않아야 돼요. 급하게 먹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종이컵 하나 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컵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물이 담겨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담겨 있으면 여러분들이 상급자 경우에 상급자 뭐
서브 3 러너들이나 멈추지 않고 물을 마실 분들, 내가 급수대에서 물을 하나 채서 멈추지 않고 달려갈 때는, 자, 제가 이거를 딱 챘어요. 채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끝에 있죠. 여기를 살짝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요만큼, 여기가 요만큼 생기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끝으로. 그래야, 자,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그냥 마시게 되면 물이 코로 다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막 기침하고 살에 걸리고 난리 나죠. 경험하신 분 네, 계신 것 같아요. 경험하신 분 계신 것 경험하신 같아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면 이 구멍이 조그맣죠. 여기를 완전히 입으로 넣은 이게 상태에서 빨아 옆으로 빨아주죠. 마시게 되면 물이 바깥으로 튀지도 않으면서 급수를 하실 수 있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초보자 혹은 상급자들이 일주일에 몇 번 보강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3주차 때 보강 운동, 컨디셔닝 트레이닝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런데 초보자나 상급자들은 일주일에 과연 몇 번 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백광현 코치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보강 운동은 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마다 하는 방법이나 하는 과정들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유코치님께서 말씀하셨던 휴식주 있잖아요. 텐션을 줄 때가 있고 휴식하는 그 이완할 때 그가 있는데 이완하실 때 그 러닝은 끝났지만 저희 몸에 코어 밸런스나 또 대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보강 운동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러닝 드릴이 있을 때 뭐 템포런 파들렉 아니면 LS가 있는 날은 보강 운동을 하지 마시고 쉬는 날 리커버리 하는 주나 회복주 아니면 조깅하는 그 주 때 하면 좋은데 그거를 풀리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한 3마일 정도 리커버리 하셨다 뭐 4마일 정도 리커버리 하셨다 그러면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보강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강 운동 종류 같은 경우는요 다리에 근력이 부족할 경우는 스쿼트나 런지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피치가 좀 떨어지신다 그러면 마운틴 클라이밍이나 뭐 점프 스쿼트 아니면 텐션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보강 운동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달릴 수 없는 분들, 걷기 참 어려운 분들은 보강 운동을 메인으로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보강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5분에서 10분 정도 걷기 혹은 이렇게 조깅,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래서 40분에서 45분을 보강 운동을 메인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이어트 하기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강 운동을 한 40분 정도 하시고 조깅을 30분, 그래서 70분에서 80분 정도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시면 보강 운동을 하는데 아마 효과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상급자들은 그 이완될 때, 근육 이완될 때, 아니 회복되는 그 주에 맞춰서 보강 운동을 하시고요. 초보자 아니면 이제 몸을 처음 만들어 가시는 분들은 2에서 3회 해서 하셔도 크게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유코치님께 질문 드릴 건데요. 또 마라톤 할 때 호흡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2번 빨아들이고 3번 빨아들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근육 운동할 때도 동일하고요. 과연 마라톤 혹은 5K 혹은 10K 이럴 때 어떻게 호흡법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호흡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호흡에 기본 3가지 호흡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흉식 호흡, 이 가슴으로 하는 호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식 호흡, 완전 아랫배로 내리는 호흡이 있어요. 근데 러닝 호흡은 그 중간 형태예요. 자, 제가 약간 잠깐 일어나서 설명드릴게요. 안 해도 돼. 자, 우리가 흉식 호흡을 하게 되면 이 흉식 호흡은 우리가 갑자기 깜짝 놀랐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깨가 같이 올라가면서 이 위로 호흡을 하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깜짝 놀라는 호흡이에요. 그럼 우리가 긴장되거나 불안할 때 이 호흡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어깨가 긴장되고 안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되게 되죠. 호흡이 되게 짧고 되게 근육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호흡이에요.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실 때는 저절로 복식 호흡을 하게 돼요. 복식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 아래쪽 호흡을 하게 돼요. 배꼽에서 여기는 릴렉스돼요. 어깨는 릴렉스된 상태에서 배만 아랫배 정도만 훅 하고 나왔다가 들어가고 이 복식 호흡은 굉장히 안정된 호흡이고 우리가 심호흡을 할 때 나오는 호흡이에요. 자, 그런데 러닝 호흡은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 러닝 호흡은 자 여러분들 손을 자기 그 립 케이지
그 다음에 갈비뼈 있는데 손을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여기서 이 부분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확장되는 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호흡은 이거 할 때는 어깨에 힘은 들어가면 안 돼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립케이지가 이렇게 불어나는 건데 보세요. 다시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죠. 이 립케이지가 있으면 여기서 이게 러닝 호흡이라고 많이 쓰여요. 그래서 러닝에서 중요한 호흡은 방금 이 갈비뼈를 확장시키는 호흡과 복식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습을 하실 때 여러분들 이게 이거를 서서 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전에 누워서 자기 갈비뼈에 손을 대고 이 갈비뼈를 크게 확장시키고 뱉어주고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복식 호흡 아랫배에 손 놓고 배를 완전히 호흡을 들이마신 다음에 내쉬는 요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러닝 호흡 그러니까 안에 그 숨이 확장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게 돼요. 아셨죠? 요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호흡할 때는요. 페이스가 조깅할 때는 여러분들 뭐 그러니까 세 번 들이마시고 세 번 뱉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더 호흡이 여유 있으신 분들은 뭐 네 번 들이마시고 네 번 뱉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회에 나가거나 이렇게 나가면 되게 빠른 페이스, 스피드 훈련이나 빠른 페이스에서는 투투를 많이 해요. 두 번 뱉고 두 번 들이마시고 이렇게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그 장거리 레이스 같은 경우는 한쪽 이렇게 이거 리듬을 어떻게 맞추냐면 호흡 리듬 보세요. 호흡 리듬을 이 팔 치는 거랑 리듬을 맞춰요. 그러니까 두 번 들이마시고 두 번 뱉게 되면 이 리듬에 맞추게 되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빠른 페이스에서 숨이 굉장히 찰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하거나 장거리를 레이스를 할 때는 계속 똑같이 투투를 하게 되면 계속 같은 손에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홀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세 번 들이마시고 두 번 내쉬어주면 어떻게 되죠? 양 옆으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러면 한쪽에만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한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호흡은 뭘로 맞춘다? 팔 리듬으로 맞춘다. 팔 리듬으로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러닝을 하실 때 호흡은 완전히 다 뱉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호흡을 너무 많이 들이마시고 너무 많이 뱉어요. 우리가 근데 대화할 때나 이렇게 일상생활 할 때 숨을 다 뱉고 다 내쉬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운동할 때도 근데 이게 편하잖아요. 우리가 숨을 다 들이쉬고 다 내쉬는 거는 어려워요. 사실. 근데 우리가 대화할 때 숨을 이렇게 하면서 대화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러닝할 때도 마찬가지로 숨을 다 들이마시고 다 뱉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숨을 안에 좀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안에서 돌고 잘 끝나죠. 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이 안에 있는 호흡 근육이 6개가 총 작용을 하는데 근육을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호흡을 편하게 해야 근육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겠죠. 뭐 힘든 강도의 훈련일 때는 근육이 많이 움직이겠지만 뭐 마라톤이나 이런 조깅할 때의 페이스는 여기를 너무 많이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팔에 맞추고 그 다음에 호흡을 완전히 다 들이마시고 다 뱉는 게 아니라 가볍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정도로 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뛰시면서 느끼는 리듬을 본인 리듬에 맞추셔야 돼요. 그 리듬으로 똑같이 갈 때 몸이 안정화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똑같은 리듬으로 가셔야지 한 번은 크게, 한 번은 작게 이렇게 굴곡이 많으면 에너지 소비가 훨씬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호흡하시면서 러닝 뛰시면서 자기한테 편한 리듬을 계속 찾으세요. 근데 리듬은 뭐에 맞춘다? 어떤 분들은 케이던스가 빠르기 때문에 호흡이 조금 빨라질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케이던스가 느리고 보폭이 크니까 호흡이 약간 느릴 수 있고 이거는 본인 리듬에 맞게 맞추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하나만 또 얘기해 드릴게요. 스쿼트나 런지 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스쿼트 런지 하시는데 스쿼트 런지 할 때 제가 옛날에도 경험은 하긴 했는데 스쿼트 하다가 런지 하실 때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통을 호소하는 분이 많아요. 왜냐면 호흡을 잘 못했을 경우에 산소 결핍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뇌에까지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이렇게 산소 결핍으로 인해서 두통, 혹시 빈혈이 나요. 저혈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스쿼트 런지 할 때도 호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쿼트 런지 할 때는 우선은 자연스러운 호흡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호흡을 좀 트레이닝 해야겠다라고 싶을 경우에, 그리고 고강도 트레이닝이 가능했을 경우에는 내릴 때, 예를 스쿼트 내려올 때는 입으로 뱉으시고 올리실 때는 코로 들여 마시는 거예요. 입으로 뱉으시고 올릴 때는 코로 들여 마시는 거. 이렇게 하면서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수축 할 때는 호흡을 날숨 뱉으시고 근육 이완할 때는 들여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산소 결핍이 없도록 이렇게 운동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할 때 보면요. 코로 들여 마셔야 돼요. 입으로 내셔야 돼요. 요거에 대한 그렇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 그냥 조깅 하시거나 완전히 천천히 뛸 때는 가급적이면 입을 다문 상태에서 코로만 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 그 호흡 근육들을 더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그 천천히 이지하게 뛰거나 완전히 천천히 조깅할 때는 복식 호흡 위주로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그건 가능하거든요. 근데 속도가 빨라지거나 페이스가 빠를 때 마라톤 대회에서는 복식 호흡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복식 호흡 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그 입을 다물고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페이스가 조금 빠르거나 그 다음에 대회를 나갔을 때는 입이랑 코를 같이 쓰는 거예요. 하나만 쓰는 게 아니야. 입으로만 쓰는 것도 아니고 입이랑 코를 동시에 같이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천히 뛸 때는 입을 최대한 다물고 코로 호흡을 하면서 느껴보시고, 근데 그러다 조금씩 힘들어지면 다시 입이랑 코를 같이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세요. 네. 그리고 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워 같은 게 오잖아요. 이제 데드 포인트 같은 경우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호흡을 막 이런 식으로 크게 들이마시고 크게 뱉어서 템포를 한번 죽일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코치도 기억나시죠? 이렇게 네. 같이 이야기했던 그 거 굉장히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네. 뭐냐면 만약에 코스를 가게 되면 언덕이 어필 같은 있고 경우. 내리막이 있어요. 어필 다음에 평지나 언덕이 그러니까 다운힐이 떨어지는데 어필을 쭉 올라갈 때는 굉장히 숨이 가쁘잖아요. 그러면 코랑 입이랑 호흡을 규칙적으로 계속 케이던스 맞추면서 쭉쭉쭉 올라가죠. 그러면 얘는 호흡이랑 가빠지고 심장 박동수도 올라가요. 네, 맨 정상에 올라가서 다시 다운힐을 만나거나 평지를 만날 때 호흡을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호흡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길게 한번 내쉬어주세요. 완전히 길게 내셔서 호흡을 정리한 다음에 다운힐에 대한 호흡을 다시 맞춰주고 그 다음에 평지에 대한 호흡을 다시 몸을 한번 더 정리시켜준다는 개념을 한번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우리 질문 한번 들어왔는데 질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할 때 아침, 저녁으로 오늘은 아침, 내일은 저녁 이렇게 훈련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코치님?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오전에 그 달리기나 이렇게 수행을 하시잖아요. 러닝 드릴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전에 하시고 오후에 하시고 물론 이제 마라톤 엘리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죠. 오전 5시에 러닝을 조깅을 10마일 하시고 오후에 러닝을 또 패스트 러닝 이렇게 가능하는데 일반인들 저희 동호회 분들은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쉽지는 않으시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러고 나서도 힘이 좀 남으신다 라고 하셨을 경우에 러닝을 2번 하는 경우를 할 경우에는 조깅을 한 번, 오후에는 좀 패스트 런인데 파출락이나 너무 강한 훈련 말고 약간 2마일이나 1마일 정도 짧은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2번 하실 경우에는 오전에 조깅을 하시고 오후에는 봉황 운동을 해가지고 호흡을 좀 트일 수 있는 그리고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하루에 운동을 러닝을 2번 하려면 여러분들 회복을 엄청 신경 써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러닝 2번은 솔직히 그렇게 하면 그거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오후에 주무셔야 돼요. 2시간 네, 주무셔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시고 다 일하시기 때문에 그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온전히 엘리트 러너들, 완전히 이 운동에 완전히 매진하는 사람들한테 가능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만약에 새벽에 조깅을 하거나 하신다면 오후에는 보강 운동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솔직히. 왜냐면 에너지 대사도 훨씬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잘 때 오히려 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 직전에 운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자기 직전에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 몸이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요. 이 심박수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몸이 각성 상태, 어라우징 돼 있다는 거죠. 그 상태로 잠을 자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잠도 잘 안 와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3시간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3시간 전에는 운동이 끝나고 한 2~3시간 정도는 쉬어야 심박수도 다시 돌아온 상태에서 잠을 잘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운동을 바로 만약에 10시에 자는데 9시에 운동 시작해서 9시 40분에 운동 끝내고 잠을 잔다? 여러분 한번 누워보세요. 귀에서 심박수 소리가 계속 들릴 거예요. 빠르게 뛰는 소리가. 이게 절대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그렇죠. 없어요. 몸이 각성된 상태에서 내려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셔서 몸을 완전히 안정화 상태까지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루에 2번 운동 저는 솔직히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다 연결시켜서 할 건데, 운동 후에 족저근막염, 그 다음에 종아리, 허벅지 부상, 뭐 신스프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상들이 있잖아요. 자, 요거 부상을 어떻게 관리하냐? 요거 핵심적인 거 제가 말씀드리면서 백강영 코치님하고 같이 얘기를 할게요. 종아리에서 오는 부상, 뭐 종아리 뒤쪽, 앞쪽, 허벅지, 뭐 IT 밴드 이런 것들은 다 골반 근육이 약하거나 골반 근육에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밑으로 근육들이 힘을 나눠 가지면서 발생하는 부상들이에요. 그래서 부상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종아리가 부상이 발생했다고 해서 종아리도 만져주는 것도 좋지만 종아리보다는 그 종아리부터 올라오는 근육들, 햄스트링부터 해서 엉덩이 근육까지 이 근육들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이제 코어랑 연결되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충격을 뭐가 다 받죠? 엉덩이 근육이 다 받아주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컨디셔닝 트레이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강 운동하는 것이 어떻게 도움되는지도 그게 도움이 되면서 근육이 강해지면서 그 충격들을 완전히 흡수해서 다른 근육들의 피로도를 낮추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보충 설명을 조금 네.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상체에서는 제가 이제 몇 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상체에서 가장 큰 근육은 대흉근, 가슴 근육하고 등 근육이에요. 그리고 하체에서는 엉덩이, 둔근하고 대퇴 사두근, 대퇴 근육이죠. 허벅지, 넓적다리 근육이에요. 그런데 허리가 아픈 분들 있잖아요. 허리가 아파요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엉덩이하고 등에 이렇게 등 근육이 발달이 덜 된 상태예요. 그래서 허리가 좀 아픈 분들은 제가 등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부상이 있을 때는 허리에서 저희의 체중을 받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등 근육하고 엉덩이 근육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고 엉덩이 근육에서 그 모든 충격을 흡수한 상태에서 캘프나 IT 밴드를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운동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리기 같은 경우는 전신 운동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뛰는 운동이기 때문에 전신적으로도 발달돼야 돼요. 그래서 등 운동부터 머리부터 어깨부터 발끝까지 종아리 캡까지 전체적으로 올바른 밸런스를 이루면서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운동할 때 가장 큰 근육, 대근육들을 발달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 근육하고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킴으로써 저희가 더 효과적인 러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동, 모든 종목, 마라톤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운동의 핵심 근육은 코어고요. 코어에서 모든 힘이 다 나오고요. 코어에서 똑바로 잡아주지 못하면 팔다리 근육과 뭐 다른 근육에 부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면 그만큼 다른 근육들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아리 부상, 족저근막염 부상, 뭐 다른 관절에서 오는 거는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힘이 시작된다? 코어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코어 근육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동작을 부드럽게 하고 어깨와 골반이
부드러워지고. 그러니까 몸이 강해지는 거는 딱 하나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유연성하고 근력.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조화를 잘 이룰 때 여러분들 몸, 그 다음에 동작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고 강하고 탄력 있게 나와요. 그래서 어깨 관절, 골반 관절이 일단 부드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육의 퀀티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의 퀄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퀄리티를 우리가 높여주는 거죠. 이 높여주는 거는 그 근육의 퀄리티는 어디에서 나온다? 자극하고 회복의 적절한 비율에서 나온다. 그래서 계속 자극만 주지 마세요. 계속 자극만 주면 근육은 절대 회복되지 않고 더 발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한다. 나 오늘 운동 많이 했어. 그러니까 지금 엄청 몸이 좋아진 상태 아니에요. 아니죠. 쉬셔야 돼요. 쉬셔야죠. 쉴 때. 쉬고 근육 회복이 보호가 될 때. 돼야 근육이 그 다음에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를 꼭 잃지 마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가 저희 오늘 질문한 것까지 다 했고요. 지난 4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 우리 회장님 혹시 와서 한마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 차례 돌아왔네요.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아마 오늘 제가 좀 늦었는데 오늘 다음 주에 마라톤 10K 레이스 하는 거 준비위원들이 오늘 모여서 회의할 거예요. 저희도 아마 끝나면 백 코치님하고 육 코치님이 같이 가서 미팅 참여하실 건데, 참여하고 나가서 이제 송 부회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뛰어도 문제, 너무나 많이 참석을 안 해도 문제, 지금 어중간한 시대니까 오시면 저희들이 오늘 계획 짠 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테니까 그 지침을 잘 따라주시면 이 코로나 19 때 우리가 슬기롭게 10K 레이스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회장님이 준비하신 게 선물을 너무나 많이 준비했는데 또 준비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물 받으러 오시는 게 좋죠. 그냥 농담이고요. 아무튼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요. 아무튼 마라톤 교실은 오늘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10K 마치고 다시 또 여러분하고 같이 운동할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코치님도 수고하셨으니까 우리 그냥 그 자리에서 박수 한 번씩 쳐주시죠. 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주 10K 레이스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